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어서 오십시오. 요즘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소식이 좀 들리고 있는데 설을 앞두고 있어서 뭐 수요가 늘어나면 물가가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요. 그렇죠. 새해 들어서 이제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명절에 보면 이제 많이 소비하는 여러 가지 설 성수품, 특히 이제 배추와 무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이제 통계를 보면요, 지난 3일 기준으로 그 배추 평균 소매 가격이요, 포기당 5,027원으로 1년 전보다 59% 상승했고요. 예. 무는 한 개당 3,206원으로 1년 전보다 77% 비싸졌다고 합니다. 특히 제사상에 많이 올리는 배 가격도요, 공급량이 줄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배 평균 소매 가격이 10개에 42,000원으로 1년 전보다 한 25% 비싸졌다고 이렇게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장 보러 가신 분 계십니까? 혹시 장 보러 가보셨어요? 뭐 종종 보는데 알배추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네, 네. 지금 지금 딸기 한 팩 500g 한 팩에 10,000원을 넘을 정도로 지금 과일값, 채소값 다 오르는 상태인데 가격 상승이 이제 농산물 생산 자체가 감소했다 보니까 또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지난 여름을 보시면 계속 폭염이 심각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가을에도 지속적으로 더위가 이제 이어져가지고요. 기온에 굉장히 민감한 이런 이제 농작물이 생육 부진에 시달렸다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생산량이 감소된 게 있고요. 무 같은 경우에는 보면 겨울 무가 이제 주 생산지가 제주거든요. 네. 제주에 비가 자주 내린 것도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제 김장철 보면은 가격 안정을 위해 가지고요, 배추와 무를 또 조기 출하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돼서 현재 가격 상승의 일부 요인으로도 꼽히고 있고요. 예. 이에 따라서 정부가 이제 이르면은 이번 주에 설 성수기 대비 물가 관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올해 설 성수기에는 사과, 뭐 한우 등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고 또 할인 행사도 최대 규모로 지원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부의 대책 발표 저희가 주목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설을 앞두고 고향 갈 교통편 많이 알아보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KTX 예매하시는데 아마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번 설에는 열차 승차권 환불 위약금이 크게 늘어난다고요? 네, 그 코레일이 설 특별 수송 기간에 환불 위약금을 2배로 높인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적용 기간을 보면은 그러니까 1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제 특별 수송 기간이고요. 그동안 열차 승차권 환불 위약금이 낮은 수준이라고 이제 이제 분석을 하고 일단 예. 이제 이것 때문에 예약을 하고 보는 묻지마 예약 또는 대략으로 좌석을 이제 선점한 다음에 취소하는 이제 경우가 많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실제 해결하고 실제 이용객들의 또 불편도 줄이기 위해서요. 코레일이 명절 기간 동안의 위약금 이제 2배로 늘리기로 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열차 출발 당일 3시간 전을 기준으로 평소에는 한 3시간 전에 취소하면 이용 금액의 5%를 이제 위약금을 냈는데 네. 3시간 전부터 출발 전까지 취소하면 10%를 내야 되는 걸로 바뀐 거죠. 그래서 명절 특별 기간에 각각 2배인 10%와 20% 이렇게 내야 되는 것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저도 이 코레일 KTX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실제 어떤 열차표와 조금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 예를 들어서 서울하고 네. 부산 구간의 KTX 일반석 승차권 가격이 59,800원이거든요. 평소 기준으로 출발 3시간 안에 취소하면 10%인 6,000원. 그죠? 위약금을 물면 되는데 설 특별 수송 기간에는 2배인 12,000원을 이제 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코레일이 이번 조치로 명절 기간에 이른바 노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예. 보면 지난해 추석 기간에 발매된 승차권 가운데 환불된 규모가 45%. 인 225만 장이었거든요. 이 가운데 다시 팔리지 못하고 빈자리로 운영된 좌석이 5%인 24만 석이나 됐기 때문에요. 예. 이번 조치로 이제 실제 그 코레일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네, 선점하는 일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번에는 가구 소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뭐 심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 지표로 확인이 됐죠? 네,
이제 소득 분배 지표라고 예. 있는데 이걸 살펴보면 주로 5분위 지표랑 그다음 10분위 배율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 10분위 배율이라 하면 하위 10%랑 상위 10% 이제 소득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통계청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요. 지난해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이 2억 1,051만 원이었고요. 하위 10%는 1,019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소득 격차를 계산하면 2억 32만 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네. 이게 이제 상하이 약 10%의 연소득 격차가 2억을 넘은 것이 지금 처음입니다. 또 네.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이 2억 원을 넘은 것도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네. 최근 경기가 워낙 또 안 좋은 상황들이 이렇게 양극화를 조금 벌리는데 또 일조를 했을까요? 그렇죠. 최근에 계속 이제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수 부진이 결과적으로는 소상공인이 또 어려움이 있게 되고요. 이게 또 소득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소득 상위 10%의 이제 가구 자산을 보면요. 지난 1년간 7% 증가했는데 하위 10%는 2%만 증가했어요. 이게 보면 소득 상위 계층의 임대이익이나 이자 같은 재산 소득이 또 월급보다 빨리 느는 것도 이제 영향을 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둘 사이의 자산 격차 역시 처음으로 15억 원을 넘겼습니다. 또 이 밖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의 임금 격차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이유로 또 볼 수 있거든요. 예. 더불어 이제 최근에 계엄 사태 또 탄핵 정국으로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현상이 양극화를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가지고요.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아까 언급하셨던 뭐 재산 소득, 그러니까 소득 상위 계층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늘어나면서 이제 소득이 증가하는 그 연장선에서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파트 거래를 좀 들여다봤더니 지난해 서울에서 증여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더라고요. 그렇죠. 지난해 이제 10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보면요, 아파트 거래를 보면 이제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4%였거든요. 이제 이게 2022년 12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비율로 예. 이제 잡혔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서초구에서 일어난 아파트 거래에 있어서 55%가 증여 거래로 파악이 반이 됐습니다. 네, 반이 넘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 증여 거래가 강남 지역에서 집중돼서 일어났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요. 최근에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올해 초고가 주택의 증여세가 이제 산정 방식이 변경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감정 평가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변경이 예. 되는데 이에 따라서 세 부담 증가가 이제 예상이 되니까 증여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렸지 않느냐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초고가 증여세 부담이 올해부터 더 확대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몰렸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의 증여세를 보면요.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거래가 굉장히 드문 초고가 주택의 경우에는요.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문제가 뭐냐면 초고가 주택이 공시 가격은 시세보다 크게 낮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세가 지나치게 적게 부과된다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국세청이 올해부터 초고가 주택은 감정평가를 거쳐가지고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상을 보면은 증여세 신고 당시에 그 가격이 국세청이 추정한 시세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예. 또는 그 차이가 10%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올해 감정평가가 이제 과세 강화 이제라는 측면으로 작용이 되다 보니까 증여세를 낮추려는 수요가 지난해 연말에 일시적으로 몰린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흐름의 분석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뉴욕 증시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제 새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는 건데 네. 이번 주에 고용 관련 지표들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렇죠. 이제 이번 주 뉴욕 증시를 보면요, 실업률과 구인구직 건수 등 이제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소폭 반등한 미국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오를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고요. 예. 오는 10일에 또는 이제 이번 주 10일에 미국 노동부가 작년 12월 실업률을 발표하거든요. 네. 만약에 여기서 실업률이 예상치 못하게 뛴다.
그러면 이제 페드가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시장의 예상을 보면 11월과 같은 4.2%로 이제 실업률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7일에는 작년 11월 미국 노동부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되고 있고요. 미국의 구인 이직 건수는 지난해 9월 3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10월에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 흐름이 11월까지 지속됐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고요. 더불어 이제 월가가 8일 공개되는 페드의 작년 12월 FOMC 회의록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당시 FOMC가 굉장히 이제 그 경론 끝에 미국의 금리를 3번으로 연속으로 인하했잖아요. 근데 올해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이 기존 4번에서 2번으로 이제 줄여진 그렇죠.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금리 인하 결정이 굉장히 이제 박빙이었다, 클로즈 콜이었다라고 말을 한 상태인 만큼 페드 위원들이 굉장히 치열한 논의를 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차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